그렇다면 춘곤증을 이겨내는 영양제 탑3는 무엇이 있나요? 탑 1은요, 블랙 마카입니다. 탑 2는요,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탑 3는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블랙 마카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따뜻한 날씨가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봄이 되면 춘곤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봄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도 달라지고요. 그다음 생활 패턴도 달라져서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무기력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춘곤증의 증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춘곤증을 이겨내는 영양제 탑3는 무엇이 있나요? 영양제 탑 1은요, 블랙 마카입니다. 블랙 마카요? 네, 예. 블랙 마카는 에너지를 증진시키고요. 활력을 주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면역력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균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마카 하면 우리가 블랙도 있고 레드도 있고 옐로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춘곤증에는 왜 블랙 마카인가요? 블랙 마카가 이 성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분이라던가 그다음 비타민 B2 이게 이제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활력을 주는 아르기닌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 마카는요, 항산화 성분이 다른 옐로우나 또는 레드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에너지 증진과 그다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블랙 마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블랙 마카 하면 음. 남자의 뭐 다시 찾은 활력, 막 정력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카를 고를 때 음. 어떤 마카를 고르는 게 좋나요? 블랙 마카는요,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루 마카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페루는 고산지대고 그다음 굉장히 척박하고 그다음에 햇빛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생명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페루산 마카를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젤라틴화 공법을 사용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전분이 없는 젤라틴 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마카 블랙의 그 젤라틴 공법은 무엇인가요? 마카는요, 전분이 되게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분이 많은 것을 그냥 섭취를 하면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젤라틴화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젤라틴화 공법을 사용하면 마카의 흡수율이 98%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젤라틴화 공법을 사용하면요, 유효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이 좋아지죠. 좋은 마카를 사시려면요, 품질 인증받은 것을 사셔야 되고요, 동결 건조한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춘곤증을 이겨내는 영양제 탑2는 뭔가요? 탑 2는요,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52%의 성인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운동 후 근육이 회복하는 데도 좋고요.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불면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이나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이에요. 근데 박사님, 우리가 보통 마그네슘 하면 이때까지 비스글리시네이트를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근데 춘곤증에는 왜 마그네슘 말레이트인가요? 춘곤증엔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말레이트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크렙스 사이클,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보다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만성 근육통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도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을 보니까 캡슐이 아니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파우더는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요? 보통 다 캡슐로 돼 있어서 네. 그냥 편하게 먹다가 그쵸. 이거 파우더?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걸 물에다 타서 드셔도 되고 주스나 아니면 스무디를 할 때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넣어서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내가 베이킹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쿠키나 이런 거 구울 때 네.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구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스프는 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스프나
죽 같은 데도 이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제 섞어서 드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지만 그래도 따로 만약에 먹는다면 언제 섭취하는 게 좋나요? 하루 한 번 우리가 공복에 먹으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공복에 먹으면 훨씬 더 빠르게 위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위가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먹는데, 이 마그네슘 말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위장을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그네슘 말레이트는 뭐 다른 영양제들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마그네슘 말레이트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영양제랑 같이 섭취하셔도요,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철분이나 칼슘 같은 영양제랑 같이 먹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띄어서 먹으면 훨씬 더 잘 흡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탑3는요? 탑3는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제 증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춘곤증에 이렇게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피로 물질을 제거해 줘요.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이거를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력을 증진시켜서 우리가 이제 피로할 때 이게 이제 일어나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저는 춘곤증 하면 이게 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뭐 한 달 이상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춘곤증은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막 피곤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봄이 지나갔는데도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혹시 간이나 또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우울감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사님, 네. 저는 춘곤증이랑 식곤증 그리고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 갑자기 이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같이 이제 필요하면 라는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춘곤증은 시즈널이에요. 그래서 이 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춘곤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식곤증이다. 이거는 이제 밥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혈액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머리 쪽에서 좀 이제 피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고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식곤증으로 이제 범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혈당 스파이크는요, 내가 특히 이제 고탄수화물, 특히 정제당을 먹었을 때 이게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게 금방 흡수가 되니까 확 떨어지거든요. 그때 피로감이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다라고 했을 때 한번 내가 먹은 음식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즈널이냐, 밥을 먹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춘곤증이 그 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한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대사를 바꾸는 건데요. 이제 겨울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이고 봄이네. 알고 보면.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빨리빨리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춘곤증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겨울에서부터 조금씩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근데 박사님, 저는 이제 춘곤증이 올까봐 네. 이제 좀 잠을 미리미리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잠을 많이 잔다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이 개운해지고 그다음 피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자면요,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수면의 패턴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는 있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잠은 별로 좋진 않아요. 예.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요. 올바른 그 수면 패턴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이겨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봄이 되면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춘곤증이 더 많이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예쁜 꽃들도 즐기시면서 이제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잊지 말고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